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는 약 1,500만 명.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이 죽은 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오랜 기간 우울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펠로스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펠로스 증후군, 과연 무엇일까요? 펠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나타나는 상실감과 우울감을 뜻합니다. 반려동물사 후 상당수가 슬픔, 우울, 불안 등을 겪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슬픔의 정도도 절반 이상이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사별한 사람의 절반가량은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살과 관련된 생각들에 몰두하게 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심각한 분들은 입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떠난 후 슬픈 감정이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일상생활까지 어렵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펠로스 증후군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픈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려동물에게 편지나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거나 장례를 통해 충분히 애도하면서 슬픔을 해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감정 자체를 너무 터부시하거나 무조건 부정적이고 병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타이밍인데 이것을 내가 적절하게 소화를 하거나 정리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니까 내 안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들을 알아보는 태도를 정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반려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여겨 위로해주고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냐, 다른 동물을 키우면 되지 않냐 등의 말들은 삼가야 합니다. 또 펠로스 증후군 예방을 위해선 평소 반려동물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힘든 감정이 이제 죄책감이라는 감정인데 발려동물과 살아있을 때 죄책감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기도 해보고 꼭 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은 우리 사별하기 전에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최근엔 반려동물 장례도 흔한데요. 장례식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려동물 장례가 이어지며 최근엔 조의금을 반려동물의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반려동물 장례가 이미 보편적이고 펠로스 증후군 치료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죠. 반려동물이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겨지고 또 반려동물의 어떤 의미나 가치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지가 엄청 오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인식 개선에 따라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펠로스 증후군 양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조금씩은 늘어나지 않을까.